(1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뉴욕 증시는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이 무사히 상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안도하며 2~3%대로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35%, S&P 500 지수는 2.54%, 나스닥 지수는 3.07%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정치권이 재정 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이로는 미흡하다면서 국가 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높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까지 존속했던 부총리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중 한 명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번 주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와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넉 달 만에 지수는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재정 절벽 합의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되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어제 국내 증시에 미리 반영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2030선을 단숨에 회복해줬고 코스닥 지수도 500포인트 위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이어갔고 또 지수가 강세를 보이자 증권주가 줄줄이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이 이어질지 잠시 후 전문가의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넉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체크해볼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씩 점검해 주시죠. 네, 가장 굵직한 거는 당연히 재정절벽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합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반을 넘는 기록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국면을 좀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제지표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다시 50.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 국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합의 자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향후에 다른 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로도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 쪽에서도 이러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추가 상승의 무게를 들고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체크 포인트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요. 향후에 대한 랠리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빅2라고 여기는 중국과 미국에 다시 한 번 더 쌍두마차고 하락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전한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더불어서 지금은 둘 다 랠리를 펼침으로써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1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회복 국면에 확실하게 놓여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지금 미국 증시 화면인데요. 거기서 한번 보시다시피 상당히 연말 때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면서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은 다시 어제 같은 경우에 큰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다시금 더욱더 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를 우리가 하락하는 출애 매물로 보실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3,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점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금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치지 않고 조정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3,200포인트, 13,300포인트 정도를 지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향후 랠리에 종참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제는 선반영이 좀 됐었죠.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냐고 하면 일단 증권주의 강세를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증권주가 만약에 랠리를 펼치려고 하면 그만큼 글로벌 여건 상황이 상당히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화랑일 때만 증권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추세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초입이라는 그런 국면을 맞이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증권주의 활약 자체는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경기 방어주, 그리고 IT 전 분야에 대해서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쳐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방법은요, 지금 뭐 펀드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펀드를, 주식형 펀드를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플러스권으로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만큼 키 맞추기식의 종목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랠리를 펼칠 종목군들은 당연히 다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향후에 한번 모멘텀을 좀 더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을 넣을지언정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드셔도 지금 시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만큼 평균이 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꼭 수익을 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네. 네. 이런 1월 휴가,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 종목도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를 만드는 회사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 있는 갤럭시 S3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노트2,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에 나오는 그 바탕 화면을 뜻하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오피스를 탑재한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연 22%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ING죠. 현재 진행형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8억대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이 맡고 있는 휴대폰 범위는 3억대 분량이죠. 그래서 22%가 넘는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 자체에서 대부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프라웨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안드로이드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HTC 같은 요 세 개를 크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안드로이드 진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애플과 중국의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매출 자체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1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예상 실적도 곧 발표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지금 영업 이익 자체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8조대 머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거기에 일조를 했던 거는 인프라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루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갤럭시 S4에는 어느 정도 탑재가 된다, 안 된다, 한글과 컴퓨터가 된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탑재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부분에서 당연히 다시금 낙폭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추가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시점이 큰 폭의 하락세가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가 한번 나타날 때 이유를 한번 보신다면, 루머가 퍼졌었죠. 갤럭시 S4에는 인프라웨어 거를 쓰지 않는다, 그런 루머가 돌면서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지지점으로 활용이 되면서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펼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측면에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하단에 내려왔을 때 거래량을 쉽게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그만큼 다시금 거래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시청자님.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는다는 것과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낮은 가격대는 팔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조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할 때 지금 추가적인 거래는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탄력적인 에너지 자체를 받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장중 눌림목을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인 2월달, 3월달까지 보면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앞서 이제 갭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갭이 한번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근대를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9,8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목표가는 11,000원대 전 고점 부근이죠. 11,000원대까지는 우리가 목표가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하단에 9,400원짜리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인프라웨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21일에 추천해드린 종목이었죠. OCI와 오성 LST. 그런데 OCI는 좀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성 LST가 어제 큰 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OCI하고 오성 LST는 같은 태양광 업종인데요. 네. OCI는 오르지 못하고 오성 LST만 올랐었다는 거는 이제 역시 덩치가 가벼우니까 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을 지금 현재 따로 떼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좀 틀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는 옆으로 계속 기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돌파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을 못 찾은 상태고 어제 지수 전체적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흐름에서도 큰 변화를 못 보여줬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어제 매수 자체가 어떤 업종에 특별히 국한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매수가 다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업종별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종목이 역시 움직여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좀 밝은 편인데요. 그동안 이제 작년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상황을 계속 겪었었고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업계 2위라고 할 수 있는 한국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나왔었고 그 아래 쪽의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업계 1위 쪽에 있는 OCI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올해 가격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좀 하게 된다면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또 실제로 지금 그 폴리실리콘 가격을 나타내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가격이 조금씩이나마 지금 처음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딸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트상으로도 어쨌든 돌파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매수도 좋고 해서 추가 상승을 기다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한가를 진입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상한가를 진입했고 그 이후에는 뭐 시장의 강세 덕분에 주가가 한 번도 상한가를 깨고 내려오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개별 성향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성 면에서는 OCI가 유리하겠지만은 또 속도 면에서는 오성 LST가 훨씬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요.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한가도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리한 욕심은 금물이고요. 이미 네. 주가는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적당한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OCI와 오성 LSD 보유하신 분들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오늘 가져오신 업종 궁금합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예,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사실 어제 주가의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2030포인트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업종이 상승을 골고루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제 눈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기사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개인들이 많이 보유한 주식들이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뜬 것이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시장에 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기존의 주식들이 또 다시 고점 경신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었고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삼성전자는 빠지고 다른 여타 종목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장이 돌파가 나오는 상황. 이거는 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주식이 상승세를 더 타면서 거기에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인데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주식을 또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매수가 많았거나 아니면 보유량이 많았던 주식 쪽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식들 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제 같은 타이밍에는 기존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이나 아니면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수 비중이 높았던 주식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종목들을 사는 게 유리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엔터테인먼트 쪽도 한 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형성이 됐던 종목인데 6만 원에서 7만 원권을 잘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주식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해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크게 떨어졌었고요.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주가의 하락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SM 자체의 그 주식 상황이나 아니면은 가치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SM도 사실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실적이 실제로 축소된 게 아닙니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매도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조정이 많이 나오고 지금 시장이 돌려 세우는 타이밍에서는 이런 SM이나 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 매수를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싸이가 또 신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TV 인터뷰를 보니까 2월에서 3월 정도에 또 신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 강남 스타일이 지금 올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신곡을 발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남미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막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신곡이 나와버리면은 또 이게 중복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한 2월, 3월을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정이 깊기 때문에 기관들이 수급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위전 인터넷이라든지 로엔 같은 음원 공급 업체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음원 가격에 대해서 일제히 상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곡당 내려받기를 하면은 600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제 더 인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역시 로엔 정도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로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더 들어볼게요. 예, 로엔 같은 경우에 역시 매수가 가장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원 가격의 인상에 가장 수혜가 클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수급 또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26일 날 같은 경우에 거의 점 상한가를 가다시피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그 이후에도 시장이 특별히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금방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더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출발이 강하더라도 일단 공략 아니면은 좀 밀리더라도 공략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짧게 15,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달하면 또 수정을 해줄 수 있고요. 손절가는 12,8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엔 매수가는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2,800원이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203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 고점에서 매도하자라는 전략 말씀하셨죠. 오늘은 어떤 흐름 예상하시는지요? 예, 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전량 고점 매도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요. 네. 저는 뭐 그 변함이 없다. 오늘 어제 저 말을 듣고 매도하신 분들은 주가가 2,100 간다고 해봐야 3% 정도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제 현금화 하신 분들은 배 아파할 거 없이 한 템포 쉬어가는 거 좋다. 그리고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저점에 사고 제일 꼭지에 팔면 합의 5년 재수 없어가지고 재산 분할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고점에 파신 분들은 현금화를 그대로 보유하시고 그대로 주식 있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세에서는 방망이를 계속 짧게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면 100이면 100이 2,000포인트 이 횡보 구간에서 분명히 쉬어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땡기고 있는데 참 당황스럽고 거의 멘붕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이 제가 볼 때는 속 빠진 간장입니다. 그래서 소금 빠진 간장이니까 너무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죠. 옛 어른들이 미국 친구에게 쏙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글로벌 증시의 착각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물론 그 상승을 여러분이 만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만끽이 짧은 방망이 안타를 치는 게 현명하다. 이 실리를 챙기는 게 현명하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MF 차트를 보면 2050포인트 40에서 50까지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2% 가까이 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20포인트 이하 한 15포인트 14포인트 전후에서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주봉을 볼 것 같으면요. 주봉 자체가 지금 거의 오버슈팅 상태입니다. 주봉이 거의 오버슈팅 상태인데 주봉 자체로 봤을 때는 주봉의 보통 이번 주에 움직임 폭이 2020일 이상은 오버슈팅 상태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자그마한 악재의 2022포인트 이하로 급속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지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으로 봐서 이번에 상승의 꼭지가 2055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2055포인트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다. 보통 우리가 피벗을 볼 때 주봉 고점 자체를 굉장히 위험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 고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절대 안 하는 방법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차 정석 플레이를 하자. 잡주 만지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장 자체는 분명히 정석 플레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2022포인트 이상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흔들거나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저는 분명히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의 상승의 견인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해 증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상해 증시의 핵심 포인트, 상해 증시의 상승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보고요. 상해 증시의 상승을 여러분 오늘 계속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해 증시의 상승이 이번에 사실 미국의 재정 절벽보다는 상해 증시의 상승이 굉장히 농후했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재정 절벽을 르몽드지라든지 신화사 통신은 알맹이 빠진 껍질에 불과하다.
미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지 않다 이렇게 혹평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론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짧은 방망이 흔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봐서는 여러분들도 멘봉 상태일 겁니다. 다 멘봉 상태일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OBV 지표가 과열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 어제 서서히 이제 상투 모양이 보입니다. 상투 모양이 일반인들이 주식을 지를 때 상투인데 일반인들이 주로 여러분 아다시피 증권, 은행, 건설, 트로이카 주식을 끌어당길 때 주가의 상승이 마지막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은 분명히 9분 응선은 넘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돈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안 잃는 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어 손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하실 때 현금화 일정 부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지금 장세는 조금 위태로운 장세는 분명합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지금 위태로운 장세는 분명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는 분명히 자제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전환선 기준선상 스펙 1, 2 제일 고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거기다 갭 상승 후에 양봉 장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변곡의 모양을 보내야 되고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변곡에 했는데 그 변곡이 하방 변곡이 아니고 상방 변곡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14일 남았습니다. 14일 내에 큰 변곡이 또 도사리고 있고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주가의 상승은 이번의 상승은 전부 기준선에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오늘부터 3일 정도 쉬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전환선은 오늘 신고가 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기준선이 쉬어간다는 것은 장이 어제 미국 증시보다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미국 증시처럼 많이 상승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되찾고 항시 지나고 나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봉으로 봐서 여러분 주봉을 보시면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주봉 자체가 2050포인트에서 강력한 저항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직계형에서 있고요. 봉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본정신이 아니고 기관들이 본정신이 아니면 오르겠지만 그 대신 오른 다음에 그 부작용은 우리 개인들이 다 덮어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러분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제가 어제 2031포인트를 주가를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왜? 테마주 떠들고 대선 테마주 떠들고 잡주 추천해가지고 깡통 찾는 깡통 사부 전부 입을 찢어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역시 여러분 1등주입니다. 1등주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원래도 1등주만 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요. 혹 여러분 매매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1등주에서 물려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개별주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본정신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번 장 자체가 모든 사람이 조정을 받는다 할 때 삼성전자가 죽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급락이 하루 이틀 정도는 나오겠지만 큰 급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한 주가 157만 원 하지만 한 주 사기도 우리 서민들은 버겁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식을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한 주 정도는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분명히 액면 분할을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개인들도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삼성전자겠죠. 첫째 삼성전자만 보시고 두 번째 중국 증시의 연속적인 상승 중국 증시의 연속적인 상승 이 두 파트만 보면 되는데
지금 자리는 분명히 오버슈팅 자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022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15포인트 정도 뜨면 2050포인트 가까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한 25, 6포인트는 오버슈팅이다. 그러면 작은 악재에도 하루에 25, 6포인트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말 듣고 어제 매도하신 분들 현금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여기에서 2000포인트 가봐야 2.8% 3포인트 먹으려고 여러분 화약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은요. 남의 싸움 구경도 좋습니다. 쉬어가는 자리도 좋으니까 여러분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내가 지난 과거에 잡주함으로써 내 인생이 잡다해졌다는 것을 한번 인지하고 한번 쉬어가는 장과 반성하는 장도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많이 좋아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화입니다. 네, 자 변곡점이 남아있는 만큼 현금화에 주력하자. 그리고 오늘도 삼성전자와 상해증시 흐름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자 오늘도 추천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추천주는 대우증권입니다. 2주 연속 3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현재 10% 이상 상승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종합지수 상승 시 수혜주이자 향후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한 후 바닥권에서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표를 보시면 기관 쪽에서 한 달 내내 매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장기 조정 후 상승 중이라 안전해 보입니다. 현재 MACD 오실레이터 양봉 전환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전에 매수가를 11,400원에서 매수 추천해서 현재 10% 이상 상승 중인데요. 여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간다면 11,700원에서 12,200원대로 두 번으로 나눠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3,500원입니다. 손절가는 11,600원이고요. 상승 시 기존 매수하신 분들은 13,000원,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13,000원 이상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수익보다도 그때그때 수익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대우증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추천 종목은 호남석유. 올해 석유화학 업황의 회복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LG.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LG전자가 휴대폰 부분의 실적이 개선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며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KDB 대우증권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수수료 수익 중심으로 수익 구조 고도화가 진전돼 불황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58,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어제도 신고가 경신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네요.
끝으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SK하이닉스. 2013년 메모리 산업 내 전반적인 출하량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매출액 증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도 급등 랠리를 펼쳤죠. 오늘 대응 전략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주는 일단 옵션 만기일이 걸려있고, 다음 주부터는 일단 외국인 수급에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11조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1월과 2월은 이제 배당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환율이 1,050원 수준까지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의 수급 공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현재는 프로그램 위주로 매수를 하고 개별 주식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은 있지 않겠지만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부터는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1월 중순 이후에 변동성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도 매수 차익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이후에는 시장이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변동성 국면에 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 국면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먼저 종목별 차별화에 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은 호남석유였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화학 업황이 다소 개선될 기미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화학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KP케미칼과 합병을 하게 되는데 KP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는 등 재무적인 시너지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화학 업종의 호남석유를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면서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현재 8시 3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세력가를 보니까 0.3%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 대표입니다. 예,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제 중국과 일본 증시가 10년 연으로 휴장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인 이제 휴장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유럽 쪽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증시들이 이제 긴 휴장을 끝내고 이제 움직인 만큼 중국과 일본 증시의 어떤 영향들이 내일부터 보여질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 그리고 12월 ADP 취업자 변동 지수, 그리고 독일에서는 12월 달에 있었던 실업률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상 지수가 2040포인트,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이 저항이 되어졌던 코스닥 500포인트 구간대를 전일 기준으로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첫 개장 한 주 제가 정강 후약장을 좀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시장이 2000포인트 강하게 돌파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악재를 좀 많이 희석을 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절벽 합의가 대형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채무 한도 증액과
또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상원과 하원에서 재정 절벽에 대한 합의안을 처리하면서 일단 큰 위기에서는 벗어났다는 안도감 랠리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여기서 경제지표 발표에서도 구매자 관리지수, 우리 경제지표의 가장 선행진다는 그 지표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한 것도 역시나 시장의 상승 쪽에 좀 많은 힘을 실어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았을 때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 또 갭 상승한 이후에 제가 수급 주체를 확인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인해서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해소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코스피 경우에는 재정절벽 협상은 늦었더라도 연초에 타겟될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에 이미 상당폭 선반영이 되어져 있다라고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코스피 차트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자리는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이 저항자리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지만 조금 아쉬운 모습은 바로 시장의 거래량이겠죠. 거래대금이 전일 기준으로 4조 4천억 정도를 만들어냈었는데 본격적인 유동성 랠리 장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 8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 결국 현재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약 50% 정도의 거래대금이 많이 축소돼서 좀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게 조금 좀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또 여기서 지금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 협상. 자, 앞으로는 이 이야기들도 재정절벽 위기 다음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증액 협상,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는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면은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 타결에 대한 학습 효과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라고도 보고요. 또 지금 증세로 인한 그 미국 경기 위축 우려감,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주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택시장의 회복이 나오고 또 고용시장 회복과 또 4차 양적 완화 조치로 미국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뱅가드 쇼크가 분명히 시장에 또 나왔었지만 유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이 부분들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 보여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코스피 증시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던 바로 요 날이죠. 11월 16일 기준으로부터 현재 시점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삼성전자의 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이번 1월달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된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바로 증시의 하락을 지금까지 보여주었었던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보여주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기준으로부터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오히려 좀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내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시장의 변곡 구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좀 더 상회돼서 나온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소진되어서 오히려 이제 차익 거래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또 4분기에 우리가 어닝 시즌 2012년도 4분기에는 우리가 실적 부진으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11월 16일 기준으로부터 현재 시점까지 반등을 주도한 우리 장기 업종들이 장기 납폭과대주인 조선주, 그리고 화학주, 그리고 이제 건설주, 그다음에 증권주, 또 여기에 경기 민감주들과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등 우리가 IT 주식군들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쪽 반등이 나오는 업종에서도 IT와 화학 그리고 건설 실적이 호전되는 예상주들 쪽으로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 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제 놓고 보았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하여 주었었던 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많이 소외시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2013년도에는 운수장비 그러니까 완성차 위주의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IT 섹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시고 여기서 여전히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들로 눌린 시에 매수에 대한 전략을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쪽은 IT 그리고 IT 부품 쪽 그리고 화학 그리고 건설 쪽을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쪽으로 놓고 봤을 때 건설과 증권 쪽 그리고 금융 섹터를 봐라. 근데 금융 섹터보다는 증권 쪽을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어제 증권주들의 반등이 5% 정도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기다려왔었던 투신권들의 투자별 이제 매매 주체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이 좀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오늘 포커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기준으로부터 지수의 포인트 변곡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신권들이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점, 오늘도 마찬가지로 투신권들이 계속해서 사주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세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2013년도 연초에 수익률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투신권들이 사는 종목들을 위주로 베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2,00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이제 안착은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1월 중에는 한 2,100포인트까지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러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중국주와 그리고 이제 일본 아시아 증시들이 상승세가 가속도가 붙으면은 코스피도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현재 이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뒤늦게 우리가 참가하지 못해서 붙지 못했더라면은 오히려 조정을 주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을 주었을 때 우리가 투신권들이 사는 업종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 베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일은 시장의 변곡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은 현금을 한번 확보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망과 체크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도로도 많이 얼었던데요. 한파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